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백엔드.ai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델링 절차를 어떻게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다른 종류의 MLOps 플랫폼과 어떻게 통합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ai MLOps의 핵심이 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라인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데이터 스토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데이터 스토어에 모든 리니지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워크로드들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와 코드와 실행 결과들이 모두 하나의 버추얼 폴더 형태로, 패키지 형태로 보관이 되고 공유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가는 이제 다른 MLOps 플랫폼들과 파이프라인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데요. 이제 백엔드.ai 전용의 파이프라인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그거 말고 MLflow나 Sacred, NNI와 결합을 해서 이제 결과 모니터링이나 실험 디자인, 그리고 AutoML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MLOps 플랫폼 중에 하나인 아파치 MLflow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일단 터미널 열어서, 이건 텐서플로우 커널이고요, 세션이고요. 이제 MLOps 이그젠플이라는데 TF2 디렉토리 안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MLflow의 그냥 옵션 파일인데요. 보시면 이제 뭐 배치 사이즈, 트레이닝 스텝을 주음값대로 돌리도록 그냥 세팅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저희가 그 꽃 데이터 가지고 그 꽃의 여러 가지 피처들로 꽃 종류를 예측하는 모델이죠. 많이 알려진 아이리스 이그젠플입니다. MLflow run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콘다 환경은 아니니까 노콘다 붙이고 실행하면 쭉쭉 실행이 될 거고요. 굉장히 작은 모델이니까 금방 되겠죠. 네, 이제 예측은 뭐 아주 잘 맞추네요. 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런이 끝났고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MLflow UI 명령이 있는데, 이제 UI 명령을 통해서 띄워봅시다. 이제 여기 앱 쪽에 보면 MLflow UI가 있거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했던 실험을 간단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한 타임에 끝나는 거라 타임 시리즈 보거나 이럴 때 재밌는 부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피처들이 있다,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됐고, 뭐 이런 거 하나씩 나오겠죠. 네. 정확도가 어떻게 되고, 뭐 피처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값 하나씩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 결과를 다 트래킹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의 모델이 저장이 되어 있고 옵션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예제라서 좀 재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요거 정도는 좀 재밌겠네요. 이제 레이어에서 얼마나 많은 링크들이 끊겨 나가는지를 봤죠, 잠깐. 자, 얘는 그러면은 텐서플로우였으니까 파이토치를 한번 해보죠. 파이토치를 틀어서 이제 파이토치의 버전 고르고, 뭐 일단 GPU는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돌려봅시다. 콘솔 돌려서, 자, 이제 MLOps 파이프라인 디렉토리 들어가서, 이게 지금 같은 버추얼 폴더를 쉐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파일이 똑같습니다. 이쪽에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터치로 뭐 테스트 하나 만들고, 그럼 이쪽에도 하나 생겼죠. 네. 캐시 레이어를 통하면은 이게 지연될 수도 있는데, 네, 캐시 레이어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동기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캐시 레이어를 켜도 사실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앱리스트 간단하게 또 한번 돌려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PU 옵션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강제로 줘봅시다. 텐서플로우 아까 예전엔 GPU를 알아서 찾았는데, 이거는 옵션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복잡하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MLflow run 현재 디렉토리 거 돌리면서, 콘다드는 아니고 이제 파라미터로 GPU는 하나 이렇게 해서 돌리면 쭉쭉 돌 겁니다.
모델 구조 좀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 되는 동안 중간 결과 값들을 계속 저장하도록 코드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제 ML플로우가 제공하는 것들 중에 이제 로그를 남기는 기능도 있고, 중간에 뭐 트래커를 붙일 수도 있고요. 끝나버렸네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일단 그냥 방금 돌아간 결과 한번 보죠. ML플로우 UI에서 뭐 지금 일단 프록시로 들어갈 거니까 옵션을 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이제 이게 파이토치였죠. ML플로우 UI를 누르면은 네, 딱 등장했습니다. 이제 방금 실행됐던 결과들이고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파라미터들을 확인을 한다거나 이제 매트릭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모델 서머리 결과라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값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ML플로우나 NNI 등에서 하이퍼-퍼포먼스 튜닝을 하게 되면 위에서 보셨던 그 파라미터 부분들이 우리가 미리 지정한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막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제일 나왔는지 그래프로 볼 수 있게 되지만 오늘은 하이퍼-퍼포먼스 튜닝은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xplainable AI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도대체 얘가 왜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을 때, 알고 싶다라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이제 특히 이제 그렇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라든지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을 시켜서 타이타닉의 사망률이랑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처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반대로 이제 어떤 피처들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어떤 뉴런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역으로 이제 추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입니다. 한번 돌려보죠. 얘는 뭐 타이타닉 자체가 작아서 금방 돌아갈 거예요. 아까 GPU 옵션이 있었나? 뭐 없으면 에러가 나겠죠. 아직까지 에러 안 나네요. 그쵸, 에러 나죠. GPU가 없다. GPU 옵션이 없다, 정확히는. 그럼 GPU를 지우고 다시 돌립시다. 그럼 이제 중간에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통계들을 남겨요. 이제 뉴런의 중요도 같은 경우도 남기고 피처의 중요도를 다 남겼죠.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볼까요? 이쪽은 조금 재밌는 그래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ML플로우 UI를 해서 결과를 보면 이제 그래프들이 쭉 많이 나올 텐데요. 이제 뭐 로스 값들이라거나, 아이고, 변하는 친구를 하나 보죠. 얘네들은 이제 마지막에 나온 애들이라서 이 값 하나짜리 말고 변하는 걸 좀 볼까요? 지금 최종 값만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 보지 말고 이제 여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네, 뉴런들의 이제 임포턴스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제 뉴런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처들의 임포턴스와 이제 어디 갔지? 네, 뉴런들의 임포턴스도 역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버튼을 눌러서 이 그래프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관련된 게 있는데 익스페리먼트는 커버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는 넘어가도록 합시다.